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4% 떨어진 게 금요일이죠. 자, 주말에 많이 좀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부분을 선반영한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도 그렇고 지금 미증시도 폭락을 했는데 미증시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진 내용이 인텔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기 침체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앞으로 나빠질 만한 부분을 먼저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를 보게 됐을 때는 약간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를 첫 번째 보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죠. 삼성전자도 같이 빠지고 있는데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딱 하나죠. 하이닉스가 적자 구간에 상당히 많은 폭의 상승세를 이뤄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23년 초에 AI 시대가 시작이 됐고 챗GPT부터죠. 그러고 나서 미국 은행이 그쵸.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23년도 그쵸. 이때부터 시작했고 여기는 하이닉스로서는 8조 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된 건 24년 1분기부터입니다. 실적 볼게요. 실적 보면 정확하게 구분 지어지는 게 7조 7천억의 적자죠. 8조 잡고 분기에 한 번 발표를 하니까 연간 4번이고요. 분기 평균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봐왔던 게 작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죠. 주식시장은 선반영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자, 그럼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가운데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지금 미증시가 하락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하락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인텔입니다. 여기 인텔이요. 26%. 인텔은 26%나 빠진 이유가 왜 그럴까요? AMD와의 경쟁에서 졌습니다. 완벽하게 졌어요. 앞으로 3년 동안은 인텔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텔 쪽으로 몰렸던 수요가 어디로 가죠? AMD 쪽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AMD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평균치 정도의 하락률을 보인 건데 의외로 엔비디아는 하락하지 않죠. 자,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발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럼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볼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엔비디아의 실적. 엔비디아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3위입니다.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시가총액 3위 기업이에요. 세 번째로 큰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65%입니다. 그쵸? 자, 2분기 실적이 8월 말에 나옵니다. 이때는 70%를 넘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실제 B200 신제품이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70%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볼륨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이쪽에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급격하게 성장한 거 아니야? 이거 훅 떨어지는 거품 아니야? 이렇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쪽 이번에 AI 시대 이전의 상황을 보여드리면 실제 40%에서 이익률 자체가 2배 그리고 볼륨 자체가 커졌습니다. 매출이 커진 거죠. 매출 규모도 굉장히 큰 폭으로 점프를 했고 그리고 이게 B2B 거래에서 이 정도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건 사실상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어떤 그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걱정할 게 없다.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했는지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 8월 1일부터 적용된 제조업 지수부터 경기 침체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고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했다. 경기 침체일 수 있겠는데? 근데 주가가 완전히 빠졌어요.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금요일 날 딱 봤더니 고용도 무너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아니냐?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안 빠졌다면요. 금리 인하할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주가가 빠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빠졌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 관련된 경기 침체 확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를 이미 주가는 반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미국 시장만 그러냐? 한국 시장은 그 폭이 훨씬 더 크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먼저 반영됐었던 이런 부분, 즉 HBM 관련된 독점 프리미엄을 먼저 반영한 결과가 이쪽 부분부터 발생을 했고 이번에 발생한 건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딱 한 가지예요. 하이닉스를 포함한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군들의 반대 매매 물량. 요건 월요일부터 길면 화요일 날 모두 다 처리가 될 겁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가가 잡힐 겁니다. 인텔도 이미 저가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나오더라도 시가총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 위험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 기준. 왜? 선반영하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한미반도체에 반대 매매 물량이 끝나는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 이후에는 반등할 수 있고 우리가 월, 화 중에 가격대를 확인해서 체크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계좌 수익의 폭은 1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제 제 계좌 수익입니다. 300%가 넘고요.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온 화면이고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렇죠? 자, 저가에 매수하지 않죠.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21%씩, 4%씩, 13, 18%씩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매매 내역을 보면 DI와 같은 종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마다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25%, 14%, 그리고 쭉 내려보면 26%, 22%, 18%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매매 타점을 제가 어떤 식으로 잡고 분봉으로서 그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을 제가 제 채널에서 라이브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매매 기법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로 그쵸? DI와 같은 즉 삼성전자 쪽으로 투입되는 장비주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그리고 실제 종목들의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금요일날 4% 하락을 했고요. 이쪽 구간에서 실제 경기 침체 진단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군들까지 가격 부담이 없어지는 상황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았을 때 지금부터는 저가 공략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저가 공략에 대한 부분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즉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실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다른 종목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태성과 같은 종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쪽 구간에서는 그쵸? 어떤 식으로 이 분봉으로 전환해서 내가 봐야 되는지 라이브에서 기법 강의를 제가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가격에 대한 이해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하고 매매를 이어갈지 그 가격에 대한 이해, 그쵸?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판단할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쵸?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